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애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이제 곧 WWDC 2020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존 3월에 발표 예정이었던 제품들의 발표가 기대되고 또한 다음 세대의 iOS가 발표될 텐데요. 먼저 발표가 예상되는 목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베젤이 사라진 모양의 아이맥 사진이 최근 렌더링돼서 돌아다니고 있죠? 아마도 이런 형태의 아이맥이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RM 프로세서가 적용된 맥북, 오버이어 헤드폰 형태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에어팟 스튜디오, 에어태그, 홈팟 미니, 마지막으로 애플 TV 4K의 공개까지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들이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가장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전하는 미디어에서 이러한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아이폰 12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존 프러서는 애플의 폴더블 폰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저희의 지난번 애플 폴더블 폰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은 벌써 2016년부터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폴더블 폰에 관한 굉장히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다양한 이 특허 중에 어떤 디자인을 채택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존 프로서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이 폴더블 아이폰의 프로토타입은 이게 두 개의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 폴더블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개로 분리된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힌지에 연결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디스플레이는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마치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작동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프로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11과 비슷한 라운드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치가 없고 이 외부 디스플레이 위쪽에는 조그맣게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총 3개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겠네요.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이라서 이게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만들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에서는 힌지나 폴더블 배터리 기술,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관한 정말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들을 다른 방식으로 폴더블 아이폰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은 언제 출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메인 라인이 아닌 만큼 당장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미 삼성에서는 폴더블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죠. 작년부터 나왔으니까 폴드도 있고 Z 플립도 나왔고 그리고 또 곧 갤럭시 폴드 2도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애플에서도 조금 더 한시라도 빨리 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아이폰 12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케이스 회사에서 아이폰 12를 렌더링하면서 많은 리커들이 이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이폰 12 디자인에 관해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마 작년 12월이었나? 그때부터 아이폰 12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는 스마트 커넥터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스마트 커넥터에 대한 추측은 없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로이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예상해왔던 스마트 커넥터 부분은 사실 스마트 커넥터가 아니라 밀리미터파 5G 안테나의 연결부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보이는 식으로 마감이 될지 아니면은 같은 색으로 칠해서 안 보이게 마감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유출된 아이폰 12의 디자인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과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전달드렸을 때는 카메라 렌즈가 4개의 정사각형 형태였는데 최근 공개된 디자인에서는 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 레이아웃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카메라의 배치는 11 프로와 비슷하지만 이 카메라 범프의 사이즈가 좀 더 길어지고 커진다고 하는데 얼마 전 영상을 공유해준 에브리띵 애플 프로도 이 렌더링은 아마도 틀렸을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아이폰 12의 몰드까지도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몰드의 전면에는 글라스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메탈로 되어 있어요. 이 몰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케이스 회사에서 스크린 프로텍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몰드의 상단 노치 부분을 보면 이어피스가 베젤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존의 아이폰 11과 거의 동일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존 프로서가 공개한 설계도에서는 노치가 작아지면서 이 이어피스가 베젤 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확산되자 존 프로서는 자신의 정보는 맞는 정보이며 이런 유출 소식이 나온 건 바로 케이스 제작자들의 유출 금역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케이스를 만드는데 엄청난 디테일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현재 나와 있는 이 몰드 형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케이스 제작자들이 이런 케이스나 이런 스크린 프로텍터를 만드는데 그 정도까지의 디테일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 상단 스피커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노치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 기도 메타인가? 다음 소식은 아이폰 OS인 iOS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존 프로서에 따르면 이 iOS는 더 이상 iOS가 아니라 아이폰 OS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을 수 있는 게 애플에서는 iOS4 이전까지는 실제로 아이폰 OS로 불렀습니다. 어쨌든 현재 애플에서는 여러 가지 OS를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말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네이밍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확정된 소식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디자인만큼이나 슬픈 소식이에요. 최근 두안 루이라는 트위터가 라이다 센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1인치 아이폰 12 프로에는 라이다 센서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굳이 프로 시리즈에 이런 차별점을 두는 건 왜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라이다 센서가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크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광각 카메라 바로 아래쪽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아이폰 12에 라이다 센서가 맥스에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루머로 좀 끝났으면 좋은 마음이긴 하네요. 현재까지는 이 6.1인치 아이폰 12 프로에 대한 소식은 따로 특별히 나온 게 없는 상황이에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다든지 노치가 줄어든다든지 아무튼 새로운 정보는 아직까지 없어요. 기존에 그냥 존 프로서가 공개한 스펙과 디자인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애플이 만약에 노치를 줄이게 되면 그 디자인으로 3년 동안 또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얼마 전에 또 나왔던 소식이 있죠. 그때 아마 밍치코한테 나온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2021년에 나오는 아이폰 중 적어도 한 가지 모델에는 노치를 완전히 빼고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금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이번에도 역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뭔가 계속 안타까운 소식만 전달해드리는 것 같네요. 소식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박스 구성품에서 이어팟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에게 나온 정보인데요. 그에 따르면 애플의 에어팟의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 이어팟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막장이죠? 지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는 애플이 가장 저렴한 에어팟을 앞으로 나올 아이폰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정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과연 애플에서 이렇게 해줄지 조금은 의구심이 듭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120Hz의 주사율입니다. 맥스 와인백에 따르면 120Hz의 프로모션이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서 탑재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120Hz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삼성에서는 S20 시리즈 전체에 다 이런 고주사율을 적용했는데 얼른 애플에서도 이런 높은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디지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이 올해 아이폰에 퀄컴사의 X60 모뎀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원래 이 모뎀은 내년 아이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올해 아이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X60 모뎀은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X55보다 좀 더 발전된 모뎀입니다. 이 X60 모뎀은 5나노 공정으로 제작되고 밀리미터파와 서브6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모뎀입니다. 다시 또 좋은 소식인데요. 오랜만에 에어파워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존 프로서는 에어파워 프로토타입의 디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개선된 에어파워 프로토타입의 코드명은 C60H라고 합니다. 애플 엔지니어들이 에어파워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존 프로서는 이 테스트 과정에서 애플 워치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몇몇 소스에서는 iOS 14에서 에어파워 미니에 대한 내용도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애플은 이 작은 무선 충전기를 작업 중이고 아마도 WWDC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쯤이죠. 아이폰 11의 인덕션 디자인이 유출이 되었는데 설마 이대로 나오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나와서 신선하게 충격을 먹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빗대어 보면 지금 나오는 아이폰 12의 디자인이 실제 모델과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 드렸던 그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정말 원이 없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아이폰 12의 5.4인치 버전은 이 얼마 전에 출시한 SE보다 작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도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